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엠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출근길 아니고요, 어제 퇴근길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1시 5분입니다. 오랜만이죠. 사실은 좀 요즘에 제가 조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루틴이 좀 틀어졌고, 환경 설정이 사실은 약간 조금 어긋남으로 인해서 약간 루틴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고삐를 재고 또 이번 주서부터는 다시 열심히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분양 중에 있고 또 입주 중에 있고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분양 시장도 위축이 되었고, 또 입주를 하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입주가 좀 더디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그 지식산업센터의 핵심 요체가 기업체가 들어와야 하고 기업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뭐 어제 그제 다 뉴스를 봐도 IMF 이후로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가장 최악으로 안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업체들이 선뜻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정중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현장들이 조금은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아까는 이제 구독자 중 한 분이 조금 이렇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잘 이렇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셔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닌 내가 움직이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 보고자 해서 제가 사실은 기업체의 DB 같은 것들을 조금은 좀 공유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유를 좀 해드렸고요. 이렇게 그 기업체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느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기업체, 제가 사실은 작년에 사실은 이 내용을 한번 올렸는데요,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서울은 강남 3구하고 영등포구가 굉장히 강세로 갑니다. 기업체가 굉장히 많고 늘어나고 있고, 또 눈에 띄게 늘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는 금천구가 단연 압도적으로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눈에 보였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그 기업체가 많지 않은 곳들도 있었고, 생각보다 기업체가 많은 곳들도 있었는데, 경기도 쪽에서도 유독 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또 상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갔는데 의외로 또 고전했던 지역은 아니나 다를까 이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적었던 이런 지역이, 그 지식산업센터가 그 분양임하고 또 마무리 입주하는 데까지 상당히 더디게 가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기업체를 데이터를 내보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업체들이 그래도 조금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그 지역에서 또 움직임이 또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게 그 필수 불가결하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고요. 이 기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또 얼른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기존 데이터적으로도 그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주를 하지 않는 이런 지역에 물량이 많이 공급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가 또 의외로 이렇게 입주할 때 되어서는 의외로 고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 강남에 너무 많은 기업체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강남에 있는 업체들이 이동하려고 하는 지역, 강남에 있는 기업체들이 그래도 선택하려고 하는 지역의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인기 있고 그 가치를 빛을 더 발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다각도로 또 그 다음에 시절에 맞게 그 다음에 이 경기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들을 사실은 많이 이렇게 되새겨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좋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최악으로 안 좋았던 시절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두루두루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제 영상을 쭉 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시기가 굉장히 그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한번 또 힘줘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지식산업센터 자체는 이제 이렇게 불특정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업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와 기업체의 움직임과 기업체의 동향과 이런 부분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렇게 능력들이 되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함에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요. 정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본격적으로 은행에서는 이제 그 금리를 많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저금리 부분을 실제로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80% 대출도 거의 한 2% 초반대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되었고 90% 부분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신용만 괜찮다고 하면 9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환상적인 이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절에 기업체의 임대만 개런티 될 수 있다라는 지역만 선택을 한다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 여러분들이 지금 겪어보고 있지만 이런 시기에 만약에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놨다고 했다면 굉장히 이런 시기가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이 기업체의 동향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참 슬기롭게 잘 선택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퇴근 3월 마지막 날 잘 마무리 하시고요. 4월부터 또 화이팅하는 그런 날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